보고 의원 뭐 다른 경우가 엄청 많고 우리 건설가에도 맨 앞에 제가 요구한 자를 천문경으로 해놨고요. 또 맨 뒤에 보면은 단위 같은 경우도 금액을 갖다가 몇 억을 갖다가 몇십만 원짜리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8번 아래 보고 저기 이제 보면서 봤는데 이게 그 특정자가 예산 선액을 그냥 있고 사실 먼저 공사별로 이게 그 설계가를 넣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잡히는 현액 전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5,600만 원짜리도 5만 원짜리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 많이 10번은 이상 될 것 같아요. 다 써보면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게 지금 앞에 보면은 대외주의라고까지 써서 이걸 조안을 우리가 하는 이 예산 요구자료인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외주의야 해야 돼, 이 요구자료를. 근데 지금 이 수많은 게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저기 초등학생 일기장보다도 못해요. 걔네들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제대로 쓸 거거든.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심각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시작하고 잠깐 저기 주문제 한 다음에 부시장님 출석해서 좀 해명할 수 있었으면 요구하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미리 여쭤보고 어떻게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요? 예. 저는 여기까지 나중에 이 과별로 심각해 이게 지금. 다 끝나고 나면 과별로 이 과가 틀린 것을 알고 있다는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의원 안 되면 통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어제 이제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2020년도 거는 제대로 기각하고 19년도 거는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그냥 의견을 기만한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이걸 수석시켜서 이걸 조치 어떻게 하겠나 이제 답변은 우리가 얻을 수 모를까 있는 실익이 없잖아요. 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의시키겠다 하다 말 위에 그래도 이제 이 책임자가 우리 부장님이 될 수는 있지만 빨리 뭐 진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행정 최고 책임자 부시장님 민심이 예. 잠깐 오셔서 그냥 간단히 이 부분에 책임질 수 대해서 있는 말 얘기 좀 바로 해달라고 해주셔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달라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래야 또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대외주의라고 이거 쓰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거 숨기기 위한 책자밖에 안 돼. 그러면 잠시 저기 아니 우선은 안진을 진행하고 저까지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 받고 나서 잠깐 중지할 수 있는. 그러지 마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의원 뭐 다른 경우가 엄청 많고 우리 건설가에도 맨 앞에 제가 요구한 자를 천문경으로 해놨고요. 또 맨 뒤에 보면은 단위 같은 경우도 금액을 갖다가 몇 억을 갖다가 몇십만 원짜리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8번 아래 보면 보고 저기 이제 보면서 봤는데 이게 그 특정자가 예산 선액을 그냥 있고 사실 먼저 공사별로 이게 그 설계가를 넣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잡히는 현액 전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5,600만 원짜리도 5만 원짜리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 많이 10번은 이상 될 것 같아요. 다 써보면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게 지금 앞에 보면은 대외주의라고까지 써서 이걸 조안을 우리가 하는 이 예산 요구자료인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외주의야 해야 돼, 이 요구자료를. 근데 지금 이 수많은 게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저기 초등학생 일기장보다도 못해요. 걔네들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제대로 쓸 거거든.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심각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시작하고 잠깐 저기 주문제 한 다음에 부시장님 출석해서 네. 좀 해명할 수 있었으면 요구하는데 의원님도 생각 어떠신가요? 이 여쭤보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동의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할 지금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 과별로 심각해 이게 지금. 다 끝나고 나면 과별로 자기 과가 틀린 것을 알고 있다는 목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의견 안 되면 다들 통해서 할수 있는 제가 어제 이제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2020년도 거는 제대로 기각하고 19년도 거는 그거를 속이려고 했다는 그냥 의견을 기만한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것까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그걸 수업시켜서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하겠나 이제 답변은 우리가 얻을 수 못 있는 받고 실익이 없잖아요. 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의시키겠다 그동안 말 위에 그래도 이제 이 책임자가 우리 부장님이 될 수는 있지만 빨리 뭐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행정 최고 책임자 부시장님 민심이 예. 잠깐 오셔서 그냥 간단히 이 부분에 책임질 대해서 수 있는 얘기 말을 좀 바로 해달라고 해주셔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달라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래야 더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계획이라고 뭐 쓰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거 숨기기 위한 책자가 안 돼. 그러면 잠시 저기 아니 우선은 마케팅을 진행하고 저까지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고 받고 나서 잠깐 중지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요구 의원 이름을 잘못 기입했거나 주소를 잘못 기입한 이 상황들이 또한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일기장도 부모님 이름만큼은 제대로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 잠깐 출석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시장님 오시면 얘기할까요? 아니면 잠깐 중지를 하고서 기다릴까요? 중지하시죠. 또 다른 의원 지금 홍보가 부장님 회사에도 뭐 부시장님한테 그러면 아니 이제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좀 오시라고 기간이 시간이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서영 의원님 기다리기 바랍니다. 상반기 수상과 향후 수익액 있잖아요. 221개냐니까요. 양정지구 1단계 도시계획 개설로 도시 계획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사업이 예전부터 추진되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지는 사업이잖아요. 예.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사업인데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서류상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지금 주민 설명회를 2차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체를 개발을 할 것이냐, 일부분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제 주민들 우리가 입안을 갖다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4월달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발 결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결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 고시를 하고 이제 결정했다고. 그 주민 동의는 다 끝났어요. 예. 거기가 이제 개발 방법을 놓고 이만큼 하느냐 저만큼 하느냐 얼마큼 들임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돼 있어 왔는데 예. 주민들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예, 예. 그리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 결정 위반 단계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6월 이번 달에 6월에 5시까지 하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정대로 지금 예정했던 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보상은 올해 안에 끝내고 예. 내년에 착공을 해서 어쨌든 내년에 이 문제는 끝낼 수 있다. 예.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거짐 이제 주민 동의안은 이제 끝난 상태고 다 서로가 이해한 부분이고. 거주라고 안 되죠. 완벽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수의 90%를 살고 있는 구암사 측에 예. 그 동의를 하고 그냥 부르지만 다 동의된 상태입니다. 구두도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그 동의하기로. 네. 그 구두로 공을 가졌다고 하니까 예. 좀 안전하게 예. 서면으로 그걸 합의하고 받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매끄럽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거기가 하나 불편하고 조로가 일단 나야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 의원님과 추진 상황 잠깐 볼게요. 229페이지 연화동 및 대륙역 앞 신호체계 정비 자해전 구역 논산경찰서 협의 완료. 2020년 교통 신호체계도 개선 따로 완료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전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도 했고 불법으로 이제 논산 가는 게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불법이 아닌 그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정비를 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산결집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은 이제 유턴 구간, 논산 쪽으로 가는 유턴 구간, 그 다음에 연화동으로 가는 자해전 구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서와 신호 체계하고 사격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끝나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법이 아닌 합법적 운행을 가능할 수 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저기는 저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만큼 지하차도 네. 안전해서 청소 깨끗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민원인들이 참 고맙다고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험도로에 대한 신속 공사를 시민한 적 없고 230페이지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육안으로 확인해서 뭐 포털도 없고 땅꺼짐 같은 건 없다고 하지만 현재 비가 많이 오면 뿌랑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았을 때는 천막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죠? 네. 천막 빌딩 삼거리입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겨갖고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들이 미끄러졌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건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그 블랙홀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보이지 않도록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말씀드려서 네. 죄송한데 그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일이라 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저기 138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 주점 183 아니 338쪽 요구자료 부서별 요구자료 그거는 공통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과장님 338쪽 부서별 그 공통자료 아니십니까? 공통자료 말고 부서별 요구자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화 가로 열고 본세 부과율 기준 가로 닫고 보시면은 부과액이 있습니다. 5,624만 7천원으로 돼 있죠. 네. 징수액에는 뭘로 돼 있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5만 822원입니다. 예. 이게 맞는지. 표기가 잘못됐죠? 이 부분 부과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 원이 네, 1,000원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2017년서부터 18, 19년 보면은 차츰차츰 늘어났습니다. 예, 예. 이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대수가 증가로 인해서 한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년도부터는 이제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더 있고 우리가 단속은 꾸준하게 한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러면 뭐 저희 주차 단속에 대한 계도나 홍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예.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예. 그 방법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홍보하고 뭐 해서 이 가입자들한테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도 징수액이 또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았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네, 그동안 멋지게 일하셨다는 자부심 갖고 떠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길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정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걸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상자율에서도 시정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한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 장소를 시작을 하기 만에 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사회적 쪽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또 계룡시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계룡시를 다녀가신 분이 저희 때문은 아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룡시에서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금요장동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주 지금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정도에 이제 계룡 지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가 너무 인근 도시에서 발생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계룡시도 이제 화요장 오신 분들이 대전에서 60%가 넘으니까 그래서 일단 계룡 지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계룡시 입장에서 통보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게 행감이 끝나면 이제 대전시 노조 지역장하고 제가 통화를 할 겁니다. 통화를 해서 그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요장을
다음 주부터 계속 시작하도록. 예, 예. 그게 지금 금융상처는 거의 외부에서 오시지만 화요상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상인들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니까 그때는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상인들도 크게 피해 입지 않고 또 우리 계룡 시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저희 연합유차로 있죠. 네. 거기 이제 논산으로 나가는 누군가 그냥 대전에서 들어오는 부분. 좀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냥 다니세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 아무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에 검토를 하고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시로 거기 시민들이 건너다니더라고요. 아무 보호장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장치도 없이.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보완을 하고 또 안전장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주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잠깐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좀 방안 좀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 좀 모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대외주의를 빨간 글씨까지 지금 써가지고 이 행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자료 요구가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도 못한 행감 자료 요구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심각해서 한번 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 모시라고 했습니다. 예, 먼저 자료회가 좀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더 작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에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찬현 질의하시죠. 사실 그런 자료를 작성을 실무자들이 최초 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나면은 팀장이 일단 그 자료를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해당 실과장들이 그 자료를 최종 결제를 해가지고 종합부서에다 넘겨서 이 책자가 발간이 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단계가 벌써 이렇게 해서 3단계 이상을 이렇게 거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위에는 또 국장님들이 그야말로 큰 일이 없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계시고 예, 사실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통과를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로부터 4단계에 걸쳐지는 국장님들까지 자기 것들 이렇게 챙겨서 보면은 각각 크게 많은 분량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자료를 보면은 각 실과별로 오타자, 그 다음에 이 단위 표기, 그 다음에 이 총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검토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시간마다 실과장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게 단위가 이러냐, 오탈자가 있느냐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며칠째 하면서 아마 3일 이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급기야 우리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하나, 이런 자료 하나, 이런 것들 앞으로 결코 이 오탈장 문제, 이런 데이터 숫자가 안 맞는 이런 문제, 이런 일이 결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경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엄중히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기고 세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울러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더 질의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거 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드는 자료는 공문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문서에 좀 신중하고 이런 오류가 절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설 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자,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21쪽 보시면 이 시설물 관련해서 이 보행자 펜스랑 중앙거리 표지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 계룡대로를 보면은 엑스포하는 길에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로 이제 안전 해설을 보행자 안전 해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우리 스티커 같은 경우 계룡시 마크 이런 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스테인리스는 괜찮은데 그게 다 탈색돼서 보기 싫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그 원형으로 된 판이 아예 없어진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가끔 우리 뭐 밴드에도 올라가고 하지만 중앙거리다가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죠? 세건대 망가졌을 경우에 그걸 그 누군가가 민원 신고하기 전까지 우리 시의 관계자분들은 몰라요, 그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뭐 산불 진화대나 산불 감시대 아니면 뭐 자전거 감시대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 택시처럼 이 우리 계룡시 구석구석을 다니는 그런 분들과 뭐 MOU라는 이제 체결해서 그분들과 전담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연락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산불 진화대 감시대 택시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명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228쪽이고요. 서별 요구자료 335쪽이에요. 오랫동안 기록 기술에서 애쓰시고 헌신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고 나가셨으면 해요. 여기 현황을 보면 주당 연수 총리가 22,36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룡시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4월 말 통계에 보면 22,038대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 등록 대수가. 이 통계 수치로 보면 면수는 남아요. 근데 왜 곳곳이
주차 질서가 안 잡힐까요? 전에 이제 의회 개원하실 때마다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지금 영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심부에 차들이 불리다 보니까 연수하고 차량 개수로만 보면 퍼센트가 102%, 실질적으로 연수가 사실 많은데 그 이용에 대한 집중화 때문에 그 중심 지역에서는 그 부설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많이 현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한번 모색하고자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영역 발주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안이 모색이 좋을 것인가 의원님을 비롯해서 같이 머리 맞추고 합니다. 용역을 하신다 하니 네. 어차피 용역하시는 거 네.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계룡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불법 주차하지 않고 주차 질서가 아주 잘 되는 모범 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 그 자료 요구 예산 정책 담당관 쪽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하면 계룡시 규제 개선 내용 및 우리 시가 건의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25쪽에 보면 부서별 요구 자료에 (33번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우리 시가 건의한 현황이어요. 화물 차량 주차 공간 규제 완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18년에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8년 12월 31일에 건의했더라고요. 현황이 뭔가 하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밤샘 주차 동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는 특정 시설 및 장소에만 허용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화물 운송업 특성상 목적지에 도달 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한밤중 통상 외곽 지역에 위치한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와 같이 법에 규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 이렇게 해서 현황을 했고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까지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화물 운송처가 부족이 도로변 및 주택가 부근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위험이 우려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요.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화물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화물 자동차의 주차를 동시부터 5시까지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하나 됐죠? 네, 그것은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화물차가 우리 계룡시에 등록된 화물차 대수가 보니까 2211대예요. 4월 말 등록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도양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차기 주차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지적하신 문제하고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문제하고는 역행되는 부분이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이제 개인 화물 민원인들이 일단 다른 시도로 이렇게 이제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영업장에 이용할 때는 그 주차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힘든 부분에 완화해달라 해서 이번에 1.5톤 개인 화물차 주차를 완화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 제정할 때도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완화해지면 그 차들이 전부 또 도로가나 나올 거 아니냐.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서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양다리 필연처럼 뭘 하나 완화해주면 뭐가 하나가 더 문제가 풍선효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밤샘주차도 올해 이제 1분기에 2번씩 저희들이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앙주체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이거 단독 과태료 부과를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한 번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외지차들이 이제 25건이 육박이 됐는데 한 대만 우리 관내업체 차량이었고 24세대가 이제 관내 차량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의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같이 우리가 사실은 단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대로 그냥 도로가에다 바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속해달라는 게 아니어서 예. 먼저 단속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계룡시에 등록된 화물차하고 그분들은 거의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아까 개선 방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차 시설을 해주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은 것을 단속을 하셔야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지금 금원동이나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주차는 우리가 단속을 하시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영주차장 우리가 이제 만든 부분에다가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 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주차장 실태조사 및 용역을 하고 계신다 하니 네. 이 화물차까지 함께 주차할 수 있고 이분들이 역시 계룡 시민들이고 그 화물차를 어딘가에 세워놓고 하셔야지 밤샘 주차 단속한다고 잠을 또 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용역 부분에서 설립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사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 의원님 드려주시면 이 주차장 문제는 용역을 결과 기다릴 것도 없고 대비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335페이지에 왜 주차장이 심각하냐? 주차장이 일반 건축물에 7,708대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에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 의무 주차 공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60, 70% 되는 것 같아요. 요인 중에서. 네. 지금 건물을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 계룡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거기 지금 주차장을 전부 막아서 심지어 지붕까지 다 씌워서 건물을 쓰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용역도 없어, 결과가 될 것도 없어요. 일반 건축물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 의무 주차 대수, 이 주차장이 현재 제대로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서 원래 그 건물의 주차 면수가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이 주차장으로만 쓰여도 계룡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7,708명 일반 건축물 중에서 이 중에 몇 퍼센트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죠. 4분의 1 안 될 겁니다. 25% 안 넘을 거예요. 25%라게 빼면은 5,000대 차량이 원래 목적대로 지금 주차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용역 결과를 보고 자직할 것도 없습니다. 딱 나와 있고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계속 확대할 것이냐,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책을 도시마다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급 확대 정책을 더 이상 안 씁니다. 아시죠?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요. 수요 억제 정책은 두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출 등수단이나 이런 것들. 서울에 강남에 가보시면 아시죠? 키보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데 갖다 놓으면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다
다 현재 킥보드가 어딘지 다 압니다. 강남에 가보시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지금 킥보드 위치를 딱 검색하면 자기 최 가까운 자기 있는 곳에서 최 가까운 곳에 있는 킥보드가 딱 검색됩니다. 그럼 타고 또 필요한 곳에 가요. 보다가 놓아요. 강남에는 그 주차 공간이 부족 하고 유동인구 많이 해도 그렇게 주차하는 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강남 구민들은 강남구에 움직일 때 거의 차량 이동을 않습니다. 우리 계룡이 강남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는 더 이상 또 계룡도 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 교통수단의 편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용역도 지가 예측하는 거에 절반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한번 가보세요. 강남, 서울시 강남에 가면은 그 시스템이 잘 되시 가보시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저도 직접 그걸 활용해봤습니다. 사용해봤는데 아주 편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게 하나 더 할게요. 이 규제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 얘기죠. 이게 잘 설치하면 불법 주차를 예방한다는 얘기죠. 불법 인터를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거에 잘못하면 이게 더 교통 방해나 도시미화를 해치고 위험 요소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135개를 추가 설치했네요. 그래서 저는 벽발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규제봉을 설치를 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이 규제봉이 지금 너무 널널어져 있고 지점을 하게 또 지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연부터 해서 밑에 겨울철에는 또 그 몸 염막하신 뿌리고 많잖아요. 이게 이 더러워질 요인이. 그래서 이것을 역발상으로 규제봉 설치를 꼭 필요한 곳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봉을 차라리 철거하는 방법이 낫지 않냐. 한번 쭉 차 타고 다니 싸우면 눈살찌푸리로는 죽기 주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 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교통 때문에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봉 설치 개보수라고 써있지만 개보수는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규제봉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기존에 했던 정책에서 다시 한번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 점검해서 보완 조치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 규제봉이 아주 위험요소 유발할 때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철거해서 차라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이 누구세요? 예, 한번 상황 파악해서 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설치 않는 것은 잘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요일부터 2주간 휴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일단은 2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요장표는 어떻게 하시죠? 화요장터는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핑감 끝나면 대전시 노정상 통일회장하고 통화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도 거기에 보조하고 우선 2주 일단은 2주 하고 상황에 그 코로나 발생 대전 시민의 그 코로나 발생 이유를 봐서 더 연장을 하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휴장을 안 하고 개장을 했을 때 상인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획대 얘기하셔서 마스크 꼭 착용하셔갖고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걸 꼭 좀 부탁 좀 드려줬으면 합니다. 네, 그동안도 이제 개장한 후로도 그 관리팀에서 이제 온도 재고 마스크 안 쓰고 그러니까 그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죠. 저희가 그동안 화요장터 휴장하면서도 우리 현수막 들고 참 개장 못하게 하려고도 받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고생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0. 장자동 저수지 확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저수지의 내에 쌓여있는 흙은 혹시 퍼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사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장자동 확장하고 일반 저수지 공사 보강 상태는 제가 그 현장을 사실은 지금 그 위탁한 부분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전에부터 그 무상사 밑에도 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사 밑에 저수지도 그 전에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근데 확장 공사를 해도 여름에 이제 좀 비가 안 오고 하면은 그냥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그대로 들어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솔직히 흙을 좀 준수를 해서 산에다가 데다 버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여튼 했으면 한결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지금 장자동 같은 경우에도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흙이 쌓인 흙을 끄집어내야 저수지로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설계 계획으로는 일부 흙을 파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완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거지다 보니까 그런 물을 다 빼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저수지들을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하고 뭐 확장 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꼭 물을 다 빼고 거기에 있는 쌓인 흙을 준설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해야 효과가 있다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벌써 세 번째에 지금 이 하요 노점상 가운데에 우리 그 시민들의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해 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회비 납부 등 현황 사항을 전달만 한 것인지 혹시 그 노점상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수용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계룡시 노점상 연합회 이제 회원 가입비가 보통 잘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들한테는. 근데 이제 비회원들한테는 이게 이제 우리가 회비를 받지를 말아달라. 이게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회비를 받는 게 아니다. 다만 그 화장실 사용료, 그 다음에 청소료를 중에서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고 있다.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성원아파트 상과 화장실하고 그 포천청 중국집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이용료를 10만 원씩을 그 협회에서 주고 있는가 봅니다. 사용료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원이라도 안 받으면 그 회원들의 너무 이제 그 형편성 문제로 1,000원쯤 내 화장실 사용료라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지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럼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는 회비는 결코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회비를 받고 네. 우리 시민들에게는 따로 회비를 받지 않는다. 예, 회원 가입한 사람들.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은요. 가입한 사람들은 10,000원에서 30,000원 회의 가입 이제 월 10,000원에서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입을 한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자리와 그 이제 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위치와 연령에 따라서 자꾸 주변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회원들은 가입하는 그냥 할머니가 국가대 장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규모가 오늘이 파악한 바에 의한 말입니다. 회비가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회비를 내요. 예. 그런데 그야말로 할머니 조그만한 아마 한두 평을 있는 사람도 회비를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 또 그 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권리금을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어이가 없어요. 시민들이 외지인들 들어와서 불법 노점상하고 같이 장을,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역시 장을 펼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날 이 불법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같이 판을 펴는 건데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같이 하는데 자리를 사야 되고 회비를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내야 되고 정말 이건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시민들은 특별히 보호해주라. 영표를 작성하든지 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보호해주라. 왜냐 평상시에는 장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대령시만에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대령시에 있는 회원은 대전 가서도 같은 그 회원끼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전하고 논산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계룡까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매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하고 같이 하는데 다른 그 같으면 좋습니다. 회비를 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금요일만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금 그 노점상 연합회 가입을 해서 다른데 대전이다 연산이다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금 회원들은 지금 61명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61명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만 활용하는 이 사람들에서는 결코 이런 회비다 뭐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부적으로 그 61개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명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하나명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3쪽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329쪽이에요. 우리가 행정상황감사를 시작하면서 6월 15일에 월요일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과장님 그때 계셨죠? 네. 네.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거기에 민원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민원인께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죠? 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래 그 부분하고
민원 관계가 몇 달 지속되고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민원에 편해들여서 행정을 다 해서 부담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해결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공무원이 민원을 요구한다 해서 그걸 다 수용을 해서 건물 전체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하는 자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할 때 물론 그분이 주장대로 다른 것과 비판적으로 했을 때 건물 일부 부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감사하는 제도도 있고 뭐 그동안 이제 보상 규정 업무를 볼 때 계속 그런 규정을 살펴보고 할 때는 그렇게 걸린 부분 때문에 전체 보상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 의견에다가 그분도 진정을 넣었고 거기에 답변 오기도 전체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은 국민적에서 와서 답변이 왔었고 그 부분에 이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도시액도가 이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면서 도시액도가 조금 움직였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해서 그러면 최초에 도시액도로가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건들지를 않고 사실은 옹벽 방법으로도 수용을 할까도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반 저적조라든가 뭐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100% 한다. 이것은 이제 구조물 자체가 철골조가 아니고 저적조로 했기 때문에 일부분 조금이라도 걸리면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생긴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전체 건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도 있겠지만 저희는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다른 부분이 철골적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많이 걸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도 좀 무리했더라도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뭐랄까 일부분 경사면 그대로 했을 경우에 일부분 조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리지 않게끔 지금 높이가 도로 높이가 연산창을 확대하면서 도로가 개선할 한 1.9부분은 1.3m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통행도 불편하고 하니 전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조금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이것이 전 언제부턴가는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근데 18년에 엄사면 시장님 연두 순방 때 거기에서 이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나 이번에 6월 15일 날 현장 방문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전혀 진행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때 이야기한 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의견 제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 또한 민원인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을 발견을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허가 아닌 설계 허가를 내준 부서 그때 당시 부서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때 왜 그렇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허가를 해줬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최초 그 사무실 출골조 최초 허가 나갈 때는 구체권에 걸리지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로부터 정확하게 그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이번 회기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리 꼭 마련하셔서 그때 담당자 사용 그 설계 허가를 내준 그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때 나온 그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네네. 의견을 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현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차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0페이지하고 제출 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0번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4개소를 철거 완료했다는데 어디 기계식 주차장 내곳인가요? 그 엄사리에 있는 그 88부동산 지하 한 군데하고 네 군데는 좀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군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군데 금방 그렇지 우리 팀장님들 몰라요? 네 군데 근데 정확하게 뭐 어느 빌딩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업무 보고에 넣어놓은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네 군데 기계식 주차장이 어디 건물들이 이렇게 기계식을 일반 자주식으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 음사중학교 밑에 있는 그 무슨 그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있을 것 같고 네 군데 새마을 경고 거기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9번 역시 건물 지하 주차장 역시 335페이지에 있는 건물 일반 건축물 주차장 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 아까 업무 보고할 당시니까 아까 그 보고할 때 보니까 차량 대수와 주차장 대수로 봐서는 102%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문제가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 주차장, 특히 음사에 있는 주요 상가들 주차장. 물론 이 주차장들은 결코 밤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밖에 이제 주차하지 못하는데 낮에 각 상가 주요 건물들 우리 어디니까 김광석 외과병원 뒤에 있는 우리 공용 주차장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지하 주차장, 그 다음에 옥상 주차장 이런 뭐 여러 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 한 대도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은 나와요. 그러나 일단 1차 단속이 끝나버리면 예전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물건 거치, 차량이 전혀 들어가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이런 공간으로 그냥 변해버립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도하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적하면 그때만 반짝해서 끝나고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완전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 상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건물 내에 지하로 들어가든지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유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합니다. 우리 공용 주차장 크게 돈을 들여서 지하에다 해놔놓으니까 전부 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니까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대버리고 뭔가 방안을 이거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반성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이나 옥상 주차장 이용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 건물은 텅텅 비어나놓고 오히려 그 우리 공용주차장을 전부 다 갖다 넣어버리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확인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응사는 사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 되면은 거대한 하여튼 주차장입니다. 응사리 전체가. 그런데 우리 그 비사골 아파트하고 두산 신석 아파트 그 사이에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도록 주제목을 세워버렸던데 왜 그랬던가요? 작년도부터 비사골 측에서 거기를 자동차 보행자 전용도로다. 근데 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전년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저한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단지 내로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 주차를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돼 와서 거기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만은 일부 한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비사골 측에서 이제 그 단지 내 풀제기를 하면서 아마 그게 이제 모래 자갈이 튀었던가 봐요. 튀니까 이제 차주가 구상해달라 이런 민원이 이제 비사골 측에다가 요구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당신들 아파트 단지 내에 늦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왜 보행자 전용도로 법대로 지금 행정을 해야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에 왜 주차를 시키느냐 이렇게 계속 지금 이걸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응사리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전반적으로 개구리 주차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어디니까 경남 아파트, 동아 아파트 앞쪽에 성원 아파트 뒤쪽 이런 모든 곳에다가 상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개구리 보행자 도로에다가 개구리 주차를 다 하도록 해놔 있어요. 그런데 두산하고 비사골하고 사이 그것도 보행자 도로지만은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런 아파트가 이 주차 대수가 절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도로, 그 다음에 이면 도로, 이런 보행자 도로 이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확충을 시켜줘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몇몇 사람이 그냥 이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마건티에서도 교통의 전화는 사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출정수 시절 때부터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통정자 하더라도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법을 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사람한테 왜 행정기관에서 법을 갖다가 준수한 행정기관에서 왜 이 불법을 먼저 이런 지금 방금 오늘 의원이 그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법대로 하면은 인도 위에다가 개구리 차도로 이렇게 하도록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수요가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특히 응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공용주택보다도 주차장이 훨씬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대 전부 다가 밤때 되면은 이 주차장을 찾느라고 사람이 밤늦게 10시, 11시 오는 사람들은 주차 찾느라고 온 데를 한 10여 분 둘러다니다가 떼놓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타당성 있게 설득을 시키고 문제가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누가 한두 사람 그냥 민원 온다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그냥 막아놔 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수요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입이 또 나가지고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근데 그 네. 민원이 작년 9월 달부터 사실은 민원이 생겼다가 계속 그렇게 설득하고 지연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사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런다면은 이제 그 주차 라인을 우리 그 두산 신성 아파트 그 담벼락 쪽으로 주차장을 그냥 그려놓고 되도록 하면은 비사불적으로 웬 두산 신성 앞은 그 뒤에가 담벼락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민원이 축구 한번 협의해서 예.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해서 뭔가 좋은 방향을 도출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유천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요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26조 보시면 오늘 유난히 주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동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죠? 간단한 설명, 강남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영 용도로는 공영 주차장 용도로 이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여기서 이제 버스가 서울로 직접 다닐 수 있는 이제 시외버스가 필요할 시점에 우리가 이제 금암동에 버스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내감이 안 돼서 계속 하다가 그걸 이제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이제 어쨌든 그 정류장이나 매표소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금암동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버스, 모텔, 매표소라든가 정류장을 임시 해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금암동 내에 터미널 부지 부분의 해결이 먼저 돼야 왜냐하면 터미널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터미널 부지 자체가 매각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때 당시 이제 매각자가 일부 그 협의 이제 아웃으로 이제 있던 찰나에 사실적으로 그 대실주 그 이키아라는 큰 이제 쪽으로 온다는 이제 사실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예상으로 일단 그 매각을 그때 당시에 중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그 주차장 자체를 어쨌든 그 터미널 부지를 갖다가 매각이 돼서 활성화가 되지 않기 전까지는 저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일단 지구단을 전쟁을 일부 수반을 해서 그 임시라는 그 팻말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이제 시민 행정을 위한 이제 행정으로 임시를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항동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죠. 버스 터미널은 아니고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옆에 기사님들 쓰는 숙소, 컨테이너, 그다음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게 분명히 불법 건축물은 맞죠? 예, 아니면 대답해 주세요. 예, 불법 건축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관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주차 딱지를 끌어다니겠습니까? 우리도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터미널 부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현 시설 그대로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갖다 놓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일부를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만 확보하면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을 더 확실히 확보해서 이렇게 거기를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고민하셔서 어디다 매각해서 민간 투자하실 생각 마시고 지금 우리 터미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뭐 어떠한 임대를 주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만큼만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때 흔히 우스갯소리로 시장님이 두 분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시장님하고 일반하게 시장님이라고. 그 부분은 공영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터미널 분리는 특별하게 자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용하려면 일반 회계에서 특별하게 회계 재산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공영 개발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용지로 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터미널 자체가 분양에서 특히 개발을 할 때 이익금은 얼마, 개발비가 얼마인데 이익금 환수 금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계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보통팀에서 이걸 일반 회계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특별하게 예산을 특별하게서 일반 회계를 전환하지 않는 한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참 난해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불법으로 저렇게 묵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완전 뭐 너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특별회계에서라도 이관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일반한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거쳐서라도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을 갖다 놔야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늘 질이 거의 반 이상이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갖다 터미널이라고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서 터미널이 터미널 부지에가 있어야지 왜 공영주차장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더군다나 또 지구단위 변경 자체도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꼭 터미널 부지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윤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관내에 과소방지특위 147곳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설치 길이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길이의 설치 길이는 이게 과속반입통은 왜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선. 아니 길이가 2.3m, 7 내지 7.8m 이게 어떻게 길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거를 가로 뭡니까 그 도로에 쭉 해놔놓은 이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언급한 과속 방지턱 규정이 설치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길이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는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차로 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로 폭, 이게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1차로는 이제 몇 메다는 구간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그러면 보십시다. 자, 과속 방지턱이 이제 10cm입니다. 그죠? 예. 이제 그 과속 방지턱을 차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제 이 넓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넓이는 뭐 따로 정해진 게 없는가요? 별도로 이제 딱 주장에 우리가 특징에서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그냥 여기에서도 그 내용 나와 있듯이 설치 장소에 따라서 상상의 재원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라. 이게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폭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적절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신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그 과속 방지턱 폭이 하여간 1, 2m씩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리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달랑 그냥 어디 철거 엎어 놓은 것처럼 달랑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급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달랑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좀 완만하게 어떻게 잘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차량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걸어놓고 놓은 것처럼 달랑 이렇게 꺼내놓으면
차가 가서 살짝 넘겨도 덜커덩. 심지어 본 의원이 전에 그 향안리에서 도곡리 가는 그 도곡 넘어 지나가는데 거기 몇몇 분들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덜컹해서 뒤에 이것이 닿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안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에요. 덜커덩 이렇게 한 20-30km로 가는데 이게 덜커덩하고 차가 그냥 뒤 범프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완만하게 그 방지턱을 세게 그냥 덜컹 이렇게 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속도를 완전 줄여서 넘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잘못 좀 설치를 해놔놓으니까 차량에 대단한 충격이 가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앞으로 제가 할 때 전체 147개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깎을 방안이 있으면 깎아주고 또 새롭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해서 차량의 충격은 일단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337페이지. 지금 시내버스 노선별로 그 보전금 지급 내역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3번부터 45번, 7번, 8번 이것들 다 우리 시에서 보전금 지원해 줍니까? 네. 그 밑에 이 부분은 관내 시내버스의 보증금 아래 부분에 설치에 지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다 포함돼요. 이게 원래 대전 내지 논산버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버스에 소속된 거, 우리 관내를 같이 경유해서 가는 것들, 관내 이용하는 버스들, 이게 이제 경기버스에서 포함되고 관내 운임이 거치는 부분에 대한 선입을 따지는 거죠. 아니 이게 원래 경이 이 43번, 45번, 47번, 48번 이게 우리 경인버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계룡시에서 손실 보전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옛날에 똑같이 보전을 해줬답니다. 네. 지금 2002번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에도 이렇게 손실 보전을 했던 팀장의 얘기인데. 그래요. 옛날부터 손실 보증금을 지원해 줬다고요. 45번이나 48번 같은 경우에는 파트널이 대체로 많은 편인데, 예? 2억 4,900만 원, 1억 3,200만 원 이렇게 손실 보증금이 대단히 많이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차량이 45번은 몇 대인가요? 두 대고 48번은요? 다섯 대. 그러면 5대에 대한 손실 보증금이 1억 3,200만 원인가요? 예. 지금 100번은 버스가 몇 대죠? 두 대. 100번이 두 대고 300번은요? 200번은 한 대. 결국 우리 100번이나 300번은 결국 1억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200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옛날부터 흑자 노선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2018년, 2017년 계속 이렇게 손실보증금이 나갔네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운송업과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팀에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이 매년마다 의혹을 제기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시민평가단을 만드세요 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대표적으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4~5명으로 구성된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과 시민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업체는 어찌됐든 손실보증금들을 많이 이렇게 불려서 많이 받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건 제대로 분석해서 적정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원가 산정의 명령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감사에서 이게 그 원가가 잘못됐다 하면 환불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환수 조치를 했다는데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천만 원, 2018년도에 2천만 원 환수했습니다. 2천만 원, 10억 가운데서 2천만 원 환수한 겁니다. 예. 이거를 하여튼 과도하게 이렇게 주는 일이 없도록 뭔가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이런 소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적정 금액을 재확인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매년 한 1,700건 정도를 단속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이 대표적인 장소가 보면은 음사 신도 초등학교에서 음사 초등학교로 내려오면은 과성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항상 주차를 해 있어요. 거기는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신고 앱이 생기는 바람에 너무 신고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심에서 운행하는 그 단속 차량으로 해서 그 단속까지 하면 너무 많은 단속 건수가 생겨서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 번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단속 그대로 안 세웁니다. 예, 절대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다리 위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늘 가서 보십시오. 다리 위에 항상 다른 다리 위에는 그렇게 주차를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리 위에만큼은 아마 거기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리가 그냥 2차선이네. 왕복 2차선이에요. 2차선에다가 주차를 해놔놓으니까 영 불편해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주차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차를 보도록 어떤 그 교통 장애물을 설치하든가 해서 본 의원을 볼 때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과태료 딱지 띄우면은 다시 그 자리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돼도 그럼 다음에 또 안 돼. 네, 열심히 그 부분은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우리 계룡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외버스는 도에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합리하게 지금 작년에 요금이 무려 33%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12,700원 하던 요금이 18,200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본 의원이 도에다가도 또 건설교통국장께 장면이시죠. 옛날 우리 여기 건설 과장을 하신 분이 그분께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껑충 이렇게 뛰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냐? 시민들이 어떤 이 선택권도 없고 차량들이 모두가 우등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우등버스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우등버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놔놓고 요금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에게 갑자기 그냥 33%를 부과시켜버린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알았으면 위에다 건의하고 선택권 이렇게 주세요. 8대 차 같으면 4대씩 일반 버스 4대, 우선버스 4대 이렇게 해서 조정하세요.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버리고 부과를 시켜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교통정책과하고 회의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등버스 아니면 일반 버스 이렇게 양분을 해서 그 요금에 따라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 달라고도 도교통정책과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8대 운행이 같은 4대씩은 해서 시간별로 격차로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건의를 해서 협의하고 해서 그걸 이루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문차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유관자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보시면 이 KTX 직선화 사업하고 충청도 광역선도 건설하잖아요. 예. 이제 계룡시가 대전광역시 위성 도시로서 이와 같은 사업이 완성되는 제 생각으로 이케아만큼 좀 파급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뭐 이제 환승센터 준비하고 있고 한데 그보다도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호남선에서 농산 가선 고속화 사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하고 일단 이제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건설 계획 도면을 보면 계룡시하고는 크게 연관은 사실 많습니다. 전단철 사업이? 광역철도? 네, 광역철도 사업. 이런 부분 자체가 예, 이 사업이 계룡시의 철도 구간, 계룡시 구간 내에 이 변경이 되는가, 변형이 된다든가 이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룡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설계도가 이제 왕성이 되고 뭐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계룡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도 노선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들이 할 텐데. 도면을 보면, 계획 도면을 보면 계룡시하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철도 공사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타팅부터 이 뭐 저 서대전 쪽을 통해서 우리 계룡역까지 연결이 됐을 때 이 광역철도가 1호선하고도 연결되고 나중에 2호 트램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계룡시가 대전의 위성도시로서 인구 유출보다 인구 유입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역 주변을 어떻게 우리가 뭐 이제 용역결과 노래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연계해서 계룡역 주변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계룡 시민이 편리하게 계룡역을 이용하고 또 우리 계룡시 아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교통 여건을 보고 우리 계룡시에 이사를 많이 와서 우리 계룡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실질적 영업 기간은 내년 2월 달까지지만 12월 30일까지 좀 당겨서 두개역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철도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부터 개통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이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시간이.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서 우리 시민들과 아니면 또 탄저에 계신 분들 개동시가 좋아서 이사를 올 수 있게 그런 준비를 미리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청환님 지라시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엑스포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기가 됐잖아요. 우리 계룡역 앞에 허용주차 언제까지 허용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1년도 연기됐고 아직 이제 여유가 이제 연기되는 과정이 생겼고 사실적으로 또 영역이 12월 말까지 생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주차장만 그 영역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유통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영역에 담길 거니까 이게 끝나면 끝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차라든가 뭐 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게 끝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일단은 허용주차는 한다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주말에 차량 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일 주차가 너무 많고 무리 주차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차량 세워놓고 뭐 며칠씩 묵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해소를 하려면은 주차장 유리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청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